여기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 4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주 MC. 네, 안녕하세요. 이승미 MC.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4화 방송은 비대면 방송으로 이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청소년 방송을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서민주 MC는 코로나 4단계인데 방학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름방학 때 2학기가 오기 전에 공부도 좀 하고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기 이전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여행도 잠시나마 다녀왔습니다. 이송미 MC는 이제 아마 개학을 했을 텐데 2학기 어떻게 잘 시작했나요? 네, 저도 2학기 새 출발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방학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알차게 시간을 썼다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했던 과목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짬짬이 운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름방학 잘 지내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송미 MC 그걸 다시 진행을 해볼까요? 청소년 방송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방송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촬영이 있었는데요. 뉴스앤뉴스, 그리고 웹드라마, 전지적 청소년 시점, 이 세 가지는 휴방되었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 되었네요. 빨리 정상화되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4화 프로그램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글로벌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글로벌 뉴스앤톡 금유빈 리포터가 청소년기에 겪는 차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독일, 러시아, 캐나다,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온 청소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쳐있는 청소년들의 건강 충전, 스포츠 프로그램 우리 동네 예체능, 유도, 주짓수, 펜싱, 컬링 등 각종 스포츠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합니다. 고병찬, 김수인 리포터가 체험하는 유도 앤 주짓수 1편입니다. 아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촬영했다고 하니 걱정 없겠죠?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모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슈앤톡톡 강서연, 김송희 리포터가 이번 하계 도쿄올림픽을 이슈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촬영한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4편. 안예찬, 김민채 리포터가 함께하는 임진각 2부입니다. 청소년이 추천하는 도서 이야기, 청소년 책을 말하다. 이번 편은 서지민 리포터의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 청소년 미디어 경청, 우리 청소년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들과의 소통 프로그램. 이번 초대 손님은 청소년 방송 제작국의 최혜린 PD, 전지훈 리포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이사이 준비한 광고 영상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고! Global Youth and Talk. 안녕, 나는 청소년 방송 리포터 금유빈이야.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가 줌으로 만나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건 차별이야. 나는 되게 사소한 것이라도 듣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와 다르다는 걸 약간 꺼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 나와 다른 걸 꺼려하는 것도 차별의 한 종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애가 막 갑자기 저보고 외국 사람 이러고 좀 놀려서 기분이 살짝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했겠다. 혹시 우고친 있어? 네, 정말 많아요. 저도 약간 초등학교 때는 다 어리니까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놀림거리가 껌둥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이 뭐 애들이 널 좋아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늘 넘어가시는데 이게 좀 스트레스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나를 지켜야 된다는 좀 생각이 커서 이제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입에 욕을 달기 시작했어요. 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계속 껌둥이 막 초코파이 막 이렇게 놀리니까 이제 욕을 달고 살았었어요. 우리가 한번 중국 음식점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I hate filthy Asians 하면서 있는 거예요. 스태프분들하고 그리고 알바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과하라고 했는데 저 아저씨가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한 20분 뒤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대신 사과하시면서 잡으러 가셨거든요. 중국 음식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원래 그 일 많이 당한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나는 친구들끼리도 되게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되게 막 어른들처럼 막 성차별, 막 인종차별 이렇게 심각한 차별이 아니라 그냥 놀리면서 툭툭 말하는 듯한? 그래서 그 중에서도 되게 외모 차별이 되게 심한 것 같아. 혹시 오고치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중2병이 좀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친구를 사귈 때 외모 위주로 보거든요. 막 못생기면 뒤에서 욕하고 이쁘면 막 친해지고 그런 게 좀 많아서 뭔가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2학년 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 2018년에쯤 다시 우크라이나 가고 제 친구한테 너 일본 사람이냐? 너 한국 사람이냐? 그러고 자꾸 물려서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외국인이라고 자주 괴롭혔었고 좀 다문화 애들을 좀 많이 괴롭혔었어요. 그 중에 저도 좀 많이 괴롭혔었고 막 외국애니까 한글을 좀 모른다 이런 차별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한국에 있으면은 또 한국 애들이 온 다음에 야, 너 다른 나라 사람이야? 막 이래서 나 다문화야 막 이러면은 진짜 어느 나라? 막 이래서 제가 또 대답을 해주면 그럼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대답을 받는데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희 나라라고 하면은 약간 제가 진짜 외국 사람이 된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또 독일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있으면 또 애들이 야, 너 다른 나라에서 왔지? 막 이런 식으로 또 한국에 있어도 외국인, 독일에 있어도 외국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나 같아도 원래 외국인처럼 생긴 친구들, 혼혈 친구들을 보면 일단 국적이 한국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거든. 되게 반성하게 되는 이야기였어. 가비는 혹시 차별받은 적 있을까? 저는 없어요. 친구들이 저가 하는 일에는 존중해주고 도와줬어요. 맞아.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차별도 덜 받고 또 한국 적응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차별을 해본 적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생각은 잘 안 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 생각을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차별을 해야겠다 하고 차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되게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많이 한 것 같아.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차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표현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게 얼굴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옷차림으로도 차별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 걔랑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은 애들이 걔를 좀 뭔가 차별하면서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도 걔랑 저랑 사건이 있고 나면 좀 싫어하게 되면서 차별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소문이 한번 퍼지면 진짜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아. 나도 중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은 쟤는 공부를 안 하고 화장이 진하고 그러니까 나랑은 조금 다른 애들인가? 쟤네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인가? 되게 겉모습 보고 선입견을 가진 다음에 판단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차별이 생겨나는 건 항상
상대를 무서워하거나 그냥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또 상대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상대를 좀 더 낮추면서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걸까, 그게? 저는 다르다는 게 나쁜 것 같진 않고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같으면 뭔가 재미없잖아요. 뭔가 하나씩 다른다는 게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르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다르다는 거는 그것만의 또 특별함 같은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피부색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나이라든가 전부 다 달라서 애초에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특별한 게 있고. 다르다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다인라가 말한 것처럼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예전에 머리가 길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 제가 지금 다시 말하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양궁 안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 머리 짧은 이유 때문에 또 SNS에서 욕을 먹었는데 약간 그분처럼 쿨하게 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해 주셨으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덤비지 않고. 맞아. 사람들이 모두 다 다름을 가지고 있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차별이 되는 것 같아. 방금 노아가 말한 것처럼 안산 선수는 되게 당당하게 대응했잖아. 사람들이 머리가 짧다 이렇게 말을 해도 올림픽 처음으로 양궁 3관왕을 하고 나서 너무 신기했거든. 3관왕을 하고. 혹시 차별을 이겨내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 그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커요. 왜냐면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선들에서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이유는 내가 멋지고 내가 훨씬 더 그 사람들보다 약간 그 사람들 부러움을 가졌기 때문에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차별을 받아도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제 차별이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서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다가 찾아본 게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차별받는 사람은 일단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고 부모님도 말해야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지 인종차별이 멈출 것 같아요. 대부분 차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처음 보고 신기하기 때문에 차별을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을 차별한다 하면 외국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해보고 접해보면 이제 차별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별은 두려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두려우니까 그 사람에게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윤리 시간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배우게 되니까 자신이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 윤리 수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차별 없애는 그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동회나 화제 대피 훈련처럼 가끔씩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같은 뭔가 좀 활동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좋은 생각이다. 오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엄청 쉬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각자 자기 이야기 얘기해주고 또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우리 인사하고 끝낼게. 안녕.
and talk.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김수인 리포터입니다. 리포터 고병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운동은 요즘 가장 핫한 운동 중에 하나죠?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운동, 주짓수를 체험해보러 왔는데요. 네, 제 주변에도 주짓수를 배우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고병찬 리포터는 평소 주짓수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유튜브로 보면서 한번 꼭 배워보고 싶은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안철웅 관장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미사에서 유도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안철웅 관장입니다. 지금 한복을 하고 왔는데요. 먼저 관장님께서 유도와 주짓수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도는 이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올림픽 때마다 국위 선양을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다 아시지만 이제 주짓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더 핫해진 운동으로 이제 쪼르고 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한테 탭을 받아서 이기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도랑 형제 운동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도랑 주짓수를 배우면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청소년들은 특히 지금 이제 성장기 그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아직. 그래서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신체 활동이 되게 좋아요. 유산소, 무산소 운동도 다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세상이 또 많이 위험하고 이제 험한 세상에서 자기 보호도 되고 자기 방어 유용하게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제 쉬운 동작 위주로 해서 제가 재밌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낙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면서 얼굴, 머리, 치아 이런 데 다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법을 잘 배워두면은 말 그대로 잘 넘어가는 법, 멋있게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낙법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법은 말 그대로 구르면서 낙법을 치고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첫 번째는 왼발, 왼손이 나와주고요. 이쪽 면으로 쫙 타고 구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구르는 게 아니라 옆면으로. 그리고 이쪽 손은 땅을 짚어주고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회전 낙법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잘했는데 발이 바뀌었어요. 자, 낙법을 쳤을 때 나간 손과 나간 발이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탄력을. 일어나는 치고 탄력을. 처음 하는 거 치고는 동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부터 쿵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호하는 후방 낙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발을 펴서 모아주시고 손은 태권이 조금 떨어져서 내 눈에서 한 30cm 정도 누우면서 고개는 머리가 매트에 안 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손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러면 팔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다 누우면서 닫아야 돼. 그렇죠. 손바닥만 닫는 게 아니라 왼쪽 발 나중에 닫아야 돼. 누우면서. 조금 좋아졌는데 다시 누우면서 많이 좋았어. 많이 좋았어. 금방 좋았어. 우리는 더 충격 흡수는 팔로. 좋았어. 금방 좋았어. 이번 수업은 뭔가요? 네, 이번 수업은 낙법에 이어서 이제 기본적인 유도 기술인데 이거를 배워두면은 호신술에도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기술은요, 유도 기술 중에 이제 허리치기 또는 허리깨치기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자, 동작은 화려하고 큰 기술인데 의외로 좀 간단해요. 상대 손을 잡아주고 오른손 상대 등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허리만 쭉, 손에 팔 살짝 당기면서 허리만 쭉 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 손에 이쪽 손은 등, 그리고 등 당겨주면서 위로 좀 들어 올려주면서 쭉 허리가 들어요. 허리 중심 축을 찍어주면서 내 중심을 잡아줘요. 허리, 상대 무게 중심이 내 몸에 실릴 수 있게 간단하고 멋있는 기술입니다. 팔을 잡는 게 아니라 도복을 잡아요. 그런 식으로 허리를 쑥 넣어서 허리를 쑥 넣어서 상대를 들어야지. 많이 가시지. 허리가 지금 하나 안 들었어. 오. 잘 네, 유도에서 되게 기본적인 기술이면서도 올림픽이나 큰 대회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이에요. 자, 닭다리 브레이크라고 처음에 상대의 팔꿈치 정도를 잡으세요. 손으로 잡고 오른손은 목깃을 틀어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빠져있다가 첫 번째 발이 상대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 몸에 살짝 붙여주면서 상대 중심을 좀 기울여지는 거예요. 이 동작이에요. 맨 처음에. 자, 그리고 발 들어서 후에 뛰는 동작까지. 뒤로 나왔다가 왼발 상대가 오른발 쪽에 찍어주고 여기서 좋아요. 좋아요. 더 높이 들었다가 지금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은가람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연입니다. 주짓수가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배우면서 지금까지 보람찼던 점 또는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은 아까 한 번씩 해보셨다시피 이제 기술이 어렵다 보니까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익숙하게 해나가면서 땀을 흘리는 게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 편인데 혹시 주짓수도 하면 좀 도움이 됐을까 싶어서. 유도 주짓수가 아무래도 신체 전부를 활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저도 운동을 하고 3cm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당장 등록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키는 대부분 유전이라는 거.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동작은요, 조르기, 목 조르기, 그리고 이제 초크. 자, 일단 상대 뒤에서 일단 내 다리가 상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전벨트처럼 상대 뒤에서 크로스로 채우는 거예요. 위, 하나는 어깨 위, 하나는 어깨 아래. 상대를 밀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풀어서 한쪽 손은 상대 목 위로 잡고, 나는 이제 가슴 뒤로 잡고, 여기서 이제 빨래 짜듯이 틀어주면은 탭이 나와요. 자, 요거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점점 더 떨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버티면은 기절을 해요. 버티지 말고 지금처럼 현명하게 탭을 쳐서 항복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엉동맥. 엉동맥을 이렇게 해야 돼. 상대가 탭이 나올 수 있어요. 안전벨트 찍고 당기고
네, 스태프 중에서 유일하게 초크를 버틸 수 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느낌 어떠세요? 느낌이 오네요. 너무 많이 시작도 안 했는데. 안 했지. 와 잠깐만. 좀 더. 아, 그렇지. 저는 아직 확실히 어렵네요. 고병찬 리포터는 어때요? 저는 생각보다 쉬워서 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요? 네, 주짓수 선수가 될 것 자신 같아요. 네네. 확실해요? 네. 네. 남자이기 때문에 자신 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관원이랑 자유 대련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네요. 해보죠 뭐. 아 네. 정말요? 그러면은 네. 찬호야. 이슈 앤 톡톡. 이슈앤톡톡 서민주, 이송미 MC입니다. 오늘 함께 톡톡 수다를 나눠볼 강서연, 김송희 리포터 안녕. 안녕. 안녕, 반가워. 오늘의 이슈는 2020 하계 도쿄올림픽이야. 먼저 패럴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너무 좋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럼 민지 MC 첫 번째 진행 부탁해. 알았어? 서연 리포터는 도쿄 패럴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알아?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도 우리가 방송이 올라가기 며칠 전? 8월 24일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송미 MC는 패럴림픽이 뭐라고 알고 있어? 약간 몸이 우리보다는 불편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끼리 경기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나도 어젠가 그 패럴림픽 하는 우리 경기 선수단이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 그럼 혹시 송미 MC는 패럴림픽의 어원이 뭔지 알아? 내가 알아본 패럴림픽의 어원은 척추 상위자들끼리의 경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반신 마비의 뜻과 올림픽의 합성어였다고 해. 그러다가 다른 장애인들도 경기에 포함이 되면서 현재는 그리스어의 전치사 패러, 나란히 함께를 사용하며 올림픽과 나란히 개최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 이번 방학 때 도쿄 올림픽을 했었잖아. 나도 도쿄 올림픽은 되게 막 양궁을 비롯해서 배구, 사격, 그리고 높이뛰기 이런 거 다 봤는데 패럴림픽을 전 동계올림픽이나 아니면 리우올림픽 이런 걸 찾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패럴림픽에 대해서 안지는 정작 많이는 안 됐지만 항상 볼 때마다 뭔가 독특한 감동과 그리고 슬픔과 또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자주 챙겨보는 것 같아. 나도 딱히 막 열심히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좀 알아봤더니 나도 서연이 말에 너무 동감이 되는 게 패럴림픽만이 줄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은 또 올림픽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혹시 너네들은 패럴림픽이 좀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올림픽이든 아니면 다른 올림픽이든 메달을 땄음 안 땄음에 관련 없이 이런 올림픽 종목이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뉴스에 나와서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올림픽 경험들을 풀어놓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잖아. 하지만 그에 비해서 패럴림픽 종목 선수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들의 종목이나 아니면 올림픽 경험에 대해 말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패럴림픽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라디오나 아니면 다른 방송 매체들에 출연해서 더 패럴림픽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자신들의 올림픽 경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인지도도 더 높아지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송을 해주는 거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패럴림픽이 좀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런 방송 매체들, 송희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방송 매체들을 통한 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SNS나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됐잖아. 그런 데서 이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패럴림픽 이러면서 소개하는 영상, 이런 개개인이 관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지는 자세와 그런
방송사들의 노력 이런 게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의견을 덧붙이자면 요새 유튜브 보면 쇼클립 같은 게 많이 있잖아. 그런 쇼클립으로 패럴림픽 어떤 특정 종목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실화나 이런 것들을 쇼클립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더 패럴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즉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시작을 했겠지만 일단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모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서 패럴림픽이 많이 사회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맞아. 이번 패럴림픽 나도 8월 24일에 관심 있게 봐야겠어. 그럼 이송미 MC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좋아. 이번 이슈는 4등이 주목받은 올림픽으로 한번 정해봤는데 송이 리포터는 이번 올림픽에서 감동받았거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 나는 여자 배구 4강 경기를 진짜 마음 졸이면서 챙겨볼 정도로 열심히 봤었는데 지기는 했지만 너무 감동적인 경기였던 것 같아. 맞아. 되게 비록 이기지는 못했어도 남다른 감동. 그리고 또 이제 배구가 그렇게 갑자기 주목받은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뿌듯함? 이런 것도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올림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속에 금메달을 땄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번에는 금메달, 아니 동메달도 따지 못했는데도 주목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4등이 주목받은 올림픽이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가 생각났는데 그 선수는 사실 신기록을 세웠잖아. 그래서 4등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선수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신기록을 세운 거라고 해. 1cm를 올리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단번에 5cm를 높여서 자신의 신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서 금메달, 아니 그냥 메달을 따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박수 쳐주고 싶고 그리고 되게 응원하게 되는 선수가 된 것 같아. 나는 물론 4등 선수들이 많이 배출된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나 아니면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또 나는 수영에서 출전했던 황선우 선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신체 조건도 그렇고 나라 여건상도 그렇고 수영이라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 지원도 부족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영을 열심히 하고 또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아시아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자신의 최고 기록을 올림픽에서 따냈다는 게 긴장감을 이겨냈다는 점에서도 참 대단하고 다음이 기대되는 선수들이 사실인 것 같아. 예전에는 굉장히 메달을 못 따면 조금 많이 서운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4등을 했더라도 또는 메달을 못 탔더라도 뭐 우승을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응원하고 그 자체의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게 조금 많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점점점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에 덩달아 조금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기분이 좋아졌어. 맞아. 이제 도쿄올림픽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금메달, 그런 메달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 선수들과 열띤 응원을 보내준 대중들을 초점에 맞춰서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렇다면 너네들은 금메달이 아니고 그것도 동메달도 아닌 그저 4등이나 아니면 비인기 종목이더라도 혹시 관심 있게 찾아본 영상이나 아니면 스포츠가 있을까? 나는 이번에 우리나라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근대 5종이라는 경기를 되게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근대 5종에서 이번에 꽤 많은 선수가 출전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 비록 메달은 한 명밖에 따지 못했더라도 일단 근대 5종이라는 비인기 종목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출전했다는 게 나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 또 근대 5종이라는 경기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스포츠를 정말 두루두루 골고루 잘할 수 있어야 하는 종목이거든.
승마도 하고 펜싱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에다가 사격까지 연습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힘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스포츠를 도쿄 땅에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보고 메달과 관련 없이 되게 감동적으로 열심히 챙겨봤던 종목인 것 같아. 나는 특별하게 딱 찾아본 종목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올림픽에 가게 됐는데 설령 올림픽에서 이 메달 따지 못하고 정말 꼴등 혹은 4등, 5등 이렇게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올림픽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수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줘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 나도 아까 민주 MC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이제 따로 검색해서 찾아본 거는 없지만 이제 TV에서 올림픽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이제 암벽 등반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어. 근데 이제 세계 선수들이 암벽 등반을 하는데 나도 덩달아 막 마음이 그 치는 시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런 감정에서 되게 또 다른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재밌는 그런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또 느꼈던 게 사실 저번 올림픽 때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찾아보게 된 것 같아. 올림픽 영상, 그 선수들의 올림픽 영상을 비롯해서 아까 서연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나도 암벽 등반 좀 찾아봤어. 그 몇 개가 있더라. 스피드도 있었고 또 리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림픽 영상뿐만 아니라 그 선수가 예전에 나갔던 그런 세계 선수권 대회 혹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도 다 챙겨보게 된 것 같아서 이번 올림픽은 그렇게 4등, 5등 그리고 혹은 그냥 국가대표 선발된 그런 사람들 영상까지 다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아까 민주 MC가 말한 것처럼 정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스러움이 선수들을 따랐을지가 상상이 안 가는데 이렇게 이번 도쿄 올림픽에 대한 너네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니까 4등, 5등, 꼴등도 정말 값지고 의미 있고 또 그런 스포츠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마음, 합심이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서연 송이 리포터, 오늘 이슈앤톡톡 첫 방이었는데 어떤 기분이었어? 솔직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민주 MC랑 승미 MC가 편하게 잘 진행해주고 내가 준비했던 만큼 다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조금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의견을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지가 되게 걱정이고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는 종목 또는 내가 모르는 종목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고 그리고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 나 역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알지 못했던 정보도 얻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즐거운 이슈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고 있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이슈 앤 톡톡. 수수입니다. 오늘은 다이너마이트에 나온 표현 caus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use는 노래 맨 처음 부분에 Cause I'm a dynamite 하고 등장하는데요. cause는 원인, 이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ause and effect 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cause는 원인 대신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Cause I'm a dynamite. 왜냐하면 나는 다이너마이트니까 라는 뜻인데요. cause를 사용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른 BTS.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를 진행하게 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안예찬입니다. 리포터 김민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임진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파주 임진각 곤돌라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민통선 구간을 연결하는 곤돌라로 임진각의 하부에서 출발하여 상부까지 가는 동안 임진각과 북한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경치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이 파주 임진각 곤돌라는 국내 최초로 민통선 구간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대. 근데 민채야, 혹시 민통선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 민통선이 뭐야? 민통선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줄임말인데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을 경계 삼아 5에서 20km 떨어져 있는 구역이래. 그런 민통선 구간을 최초로 연결한 거니까 되게 의미 있네? 그치. 그리고 이 파주 임진각 곤돌라는 그 로고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 로고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로고에는 DMZ와 임진강, 평화의 색상과 곤돌라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 오, 되게 좋은 메시지다. 그럼 우리 한번 곤돌라 타면서 평화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건 어때? 그래.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좋다. 좋은 거 맞지? 아이, 그럼. 자, 그럼 우리 곤돌라 타러 갈까? 고고! 고고! 파주 임진각 곤돌라를 거쳐서 도착한 이곳은 제2전망대입니다. 도보다리, 평화정, 임진강 평화등대가 있는 이곳에선 임진강과 장단반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민채야, 여기 곤돌라 타고 올라오면서 예쁜 경치 많이 봤니? 응, 경치가 아주 나처럼 이쁘던데? 그래. 근데 이곳 제2전망대에서도 평화정과 평화등대를 통해 예쁜 경치를 볼 수 있대. 곤돌라 타고 올라오면서도 보고 여기 와서도 보고. 나 진짜 완전 눈이 행복하려고 그런다니까. 아, 진짜 행복하다. 근데 여기 좀 특별한 다리가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아? 아, 도보다리를 말하는 거지? 도보다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이용됐던 다리래. 오, 진짜 의미 있는 다리네. 다음 장소도 어떨지 기대된다. 빨리 가보자. 가기 전에 잠깐 이곳 평화등대에서 파주시장님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작은 음악회를 열 거라고 하셨는데 얼른 코로나19가 끝나가지고 여기서 열리는 음악회도 보고 싶어. 난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같이 음악회 보러 갔으면 좋겠다. 아쉬우면 내가 노래라도 불러줄까? 안 돼! 그대 기억이. 아니 오빠, 빨리 다음 장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입니다. 이곳 평화누리공원은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조성된 복합 문화의 공간인데요. 공연, 전시, 영화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운영하면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임진각을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드넓은 잔디 언덕으로 떠나볼까요? 우와, 여기 진짜 넓다. 그치, 민채야? 그러게,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평화누리공원이라 해서 공연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야. 아, 맞아. 그리고 저기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에는 바람개비가 무려 3,000여 개가 있대. 3,000개나? 혹시 이따 바람의 언덕 가서 바람개비 우리 세고 올래? 그러다 우리 집에 못 가. 집에까지 마, baby. No! God, please, no! No! 자, 오늘의 마지막 장소였던 평화누리공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임진각의 다른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 다른 곳이 많이 있으니 한 번씩 직접 와서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한 명보단 두 명이서, 두 명보단 세 명이서 와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 친구나 가족분들이랑 함께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와, 그거 정말 좋은 팁인데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곳을 추천드릴 것을 약속하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서지민입니다. 저는 청소년 방송을 통해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리포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년 책을 말하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 생각을 나누어 보고 싶어 참여했습니다. 달콤함을 상징하는 게 초콜릿인데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뜻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 열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타라 설리번입니다. 타라 설리번은 인도의 한 도시 콜카타에서 태어났으며 국제구호 단체이신 부모님을 따라 남미와 카리브해를 돌아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타라 설리번은 미네소나 난민 정착지에서 일하고 가난한 여성을 위한 상점병원에서 통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타라 설리번은 미국 청소년 도서관 협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그녀의 첫 소설 골든보이를 쓰기 시작하고 두 번째 작품으로 이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책은 카카오 농장에서 오직 붉은 수프 한 그릇을 먹고 일하는 형제 아마두와 세이두가 마체테를 잡고 카카오 열매를 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두가 카카오 열매를 따려고 나무의 중간 정도 올라갔을 무렵 한 여자아이를 실은 트럭이 농장으로 들어섭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하디자로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와 다르게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이였습니다. 하디자는 씩씩거리다가 농장 주인으로부터 나무에 묶이고 어린 세이두를 속여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디자는 농장 주인에게 잡히게 되고 아마두는 하디자에게 속아 탈출에 도운 게 자신이라며 농장 주인으로부터 세이두를 감싸주다가 하디자와 함께 비좁고 답답한 창고에 갇혀 카카오 열매 까는 일을 도맡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친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 열매 따는 한 아이가 마체테를 잘못 휘둘러 아마두의 동생 세이두의 발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농장 주인은 심각한 상태의 세이두의 발을 아예 잘라버리고 이에 이성을 잃은 아마두는 농장 주인을 한 대 때립니다. 결국 다시 창고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아마두와 하디자는 힘을 합쳐 창고를 탈출하는 것을 성공하고 농장 주인의 집을 털어 세이두를 데리고 농장을 탈출합니다. 농장을 탈출한 뒤 아마두와 세이두 형제 그리고 하디자는 우여곡절 끝에 하디자의 집에 도착하고 잠시 하디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죠. 하디자의 집에서 아마두는 생애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보게 되는데요. 하디자의 엄마는 이 초콜릿의 비밀을 3명의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카블랑 아줌마가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자신의 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몇 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코코아를 훌쩍거리기만 했다. 이웃과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있잖니?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정제된 형태로는 아니라 해도 씨앗은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수확한 열매를 잘라 카카오 씨앗을 날 것 그대로 먹어본 적이 있지. 나는 아줌마 말을 단박에 알아듣지 못하고 질문을 여러 번 곱씹었다. 그러다 한순간 싸늘한 느낌이 내 안으로 파고들어왔다. 잠시만요. 그러니깐 카카오 농장에서 우리가 기른 열매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줌마가 잘못 알고 계세요. 그건 카카오예요. 그래. 내가 키운 건 카카오가 맞아. 바로 그걸로 코코아랑 초콜릿을 만드는 거야. 카카오 씨앗을 발효시켜 다른 나라로 실어 보내잖니.
그 콩을 볶아 코코아 페이스트로 만들면 코코아 가루랑 코코아 버터가 나오거든. 나는 아줌마를 빤히 쳐다보며 그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러니까 아줌마 말씀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농장에서 키워온 카카오가 잠들지 못하는 도시 아이들을 위한 거였단 뜻인가요? 카블랑 아줌마는 시선을 떨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컵을 가만히만 들어보았다. 코코아 향기가 다시금 나를 덮치자 이번에는 입에서 아까와는 다른 맛이 느껴졌다. 이 액체의 비밀을 알아버린 지금 이것은 더 이상 잠 못 드는 밤을 달래는 달콤한 향기가 아니었다.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고통의 냄새. 아무리 이래도 매질을 피할 수 없는 공포의 냄새였다. 한쪽 팔만 남은 쉐이드의 맛이 나서 차마 더는 마실 수가 없었다. 구역질이 훅 치밀어 올랐다. 작가는 오늘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을 생산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청소년인데 말이죠. 초콜릿의 달콤함 뒤에 약간의 씁쓸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 씁쓸함이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작게나마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씁쓸함을 같은 청소년으로서 느끼고 이 씁쓸함의 끝을 완전한 달콤함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의 가혹한 노동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들도 소리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써니쌤과 함께하는 경기도 속 별별 그림 문자. 오늘은 시흥 조남리 지성묘를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 고인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 고인돌은요, 바로 지성묘라고도 불리는데요. 당시 지배계층의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을 하나 그리고요. 조남리에 있는 지성묘를 그려볼게요. 2개의 받침돌 위에 덮개돌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빗금을 그어줍니다. 그럼 이제 묘 자리를 찾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인돌 지성묘 찾기 완료! 청소년 미디어 경청입니다. 청소년 미디어 경청에서는 청소년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를 통해 우리 청소년 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청자와 청소년 제작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100% 비대면 촬영이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방역 수칙에 맞게 비대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자 의견을 볼까요?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웹드라마 진격의 방송반과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글로벌 뉴스앤톡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혹시 분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있을까요? 네. 그런데 아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던 글로벌 뉴스앤톡이 뽑혔네요. 이유로는 편하게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출연하는 외국 청소년들이 더 편한 분위기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평가가 양쪽으로 갈리네요. 또 인상 깊었던 리포터나 MC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의 김민채, 안예찬 리포터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의 다른 리포터인 이지윤 리포터와 나 자신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요? 누굴 말하는 거죠?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줌으로 모셨습니다. 전지훈 리포터, 제작국의 최예린 PD.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지훈 리포터는 청소년 방송에서 가장 빛이 나는 출연자로 그 많은 MC들과 리포터를 제치고 본인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당연히 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아니고 제가 겸손하지 않게 방송 쪽으로 누구보다 뛰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이 돼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다른 리포터나 MC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인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럼 채혜림 제작국 PD도 혹시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전지훈 리포터님께서 굉장히 진행도 매끄럽게 잘하셔서 실력적인 면에서도 뛰어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채혜림 PD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채혜림 PD가 생각하는 전지훈 리포터의 베스트 1 프로그램을 혹시 뽑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글로벌 뉴스 앤 톡에서 3편의 사춘기와 SNS라는 편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며 보는 사람도 편해지고 궁금했던 부분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전지훈 리포터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였는데요. 혹시 서민주 MC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도 굉장히 글로벌 뉴스앤톡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럼 전지훈 리포터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출연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있다던가 혹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뉴스 앤 톡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를 가장 기억에 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제가 NG를 조금 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지윤 리포터가 되게 침착하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했고, 자신의 데블링을 되게 물 흐르듯이 잘 이어나가서 되게 촬영도 재미있었고 매끄럽게 진행됐던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가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리포터들의 활약을 재미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혜린 제작국 PD에게 질문 드릴 텐데요. 청소년 방송의 장단점 혹시 있으실까요? 청소년 방송은 일단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은 어떤지 재미를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최혜린 PD와 전지훈 리포터가 저희 MC들에게 역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항상 MC들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갑자기 다음 대사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대사를 생각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준비했던 대사가 있더라고 해도 그냥 현장에서 즉석으로 대사를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편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온라인 토론회 사회자로도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실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지만 않으면 그 다음 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MC분들은 어떻게 청소년 방송의 MC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방송부 일을 했었어요. 물론 PD 같은 역할도 했었고 엔지니어 그리고 아나운서 이렇게 한 가지 역할만 하지 않아서 방송 쪽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교 홍보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좀 더 말하는 게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 홍보함을 통해서 더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송의 MC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방송부 활동을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제 꿈이 교사여서 교사 관련 동아리를 해가지고 하지 못한 점이 계속 아쉬워서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방송에서 리포터, MC 그리고 제작부 PD 이렇게 활동하게 된 지가 약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럼 반년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우리 방송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점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감히 다른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지적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사전조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자의 개성이 담긴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쉬운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고 다 훌륭하고 멋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청소년 방송에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영상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재밌는 영상들을 홍보를 통해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아쉬운 점을 손꼽아 보자면 방송 프로그램은 너무 다 하나같이 좋은 프로그램들이지만 인지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럼 최혜린 PD가 생각하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SNS에 유명한 해시태그 같은 걸 달아서 청소년 방송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청소년들이 SNS를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SNS 홍보에 집중을 하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전지은 리포터도 의견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미 MC와 같은 말로 요즘 학생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디어 경청 인스타그램 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영상을 올리고 학생들이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창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이처럼 비대면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된다면 비대면 촬영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혹시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혹시 있을까요? 미디어 경청 콘텐츠 소개를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올리는 할 말 있어요라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 있어요에 올라온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방송해보는 신규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되게 유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MC분들이나 리포터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자신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반응 같은 걸 재밌게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지은 리포터의 아이디어처럼 비대면으로 조금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은 가수들을 비롯해서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뮤비 리액션 같은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은 리포터 그리고 최혜린 제작국 PD에게 코로나 4단계로 아쉽게 스튜디오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상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어떠셨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못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고 오늘 역시 스튜디오 촬영이었으면 조금 더 활기차게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추억 혹은 경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촬영에 임해보는 거였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대면으로 하는 촬영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내주신 최혜린 제작국 PD와 전지은 리포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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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송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영상편지 공모입니다. 청소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쑥스러워 차마 하진 못한 이야기를 영상편지로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란 누구죠? 가까운 사람이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선생님 또는 우리가 자주 가는 분식집에 계신 분식집 사장님 등 너무 가까워서 진짜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순간을 핸드폰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주시면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서 방송을 통해 그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보내주신 사연이 선정되면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4주간이고 사연이 담긴 영상 편지는 미디어 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화면 하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한 스튜디오 방송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원래는 저희가 대면 방송이어서 좀 더 설레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지만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저에게 색다른 경험이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는 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서민주 MC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정상화되어서 스튜디오에서 또 얼굴 보고 함께 진행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저 역시도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혹은 만나보고 싶은 리포터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MC 이소미, MC 서민주였습니다.